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관점을 그동안에는 물가 지수에서 이제는 노동 지표로 시선을 옮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노동 지표를 또 우리가 어떻게 살펴봐야 될 것인지 그런 관점에서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게요. 그 대신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전반적인 흐름을 좀 먼저 크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좀 들어갈게요. 네, 미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위험, 고용은 느리고 해고는 억제된 상태다. 예, 고용은 느리다, 해고는 억제됐다. 그래서 이게 약간 큐리어스라고 표현을 했죠. 모호하다, 네, 이상하다 그렇게 표현. 현재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 실업률 낮은 수준 유지하고 있다. 기업들이 대규모 해고에 소극적이다. 해고를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업률도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마치 좋아 보이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용률은 2025년 6월 기준에 3.3%.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여기 이 데이터는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 보고 노동부인가요? 거기 있어요, 미국. 여기 실험들 말고. 여기 가보시면, 네, 여기 사이트 가보시면 여기 다 지표 있습니다. 여기 있죠? 네, 뭐, 채용률 나오고요. 네, 이걸 확대하시면 더 디테일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데이터 보시면 아세요. 예. 근데 요 데이터 중요해요. 예.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제 보시라는 얘기지. 근데 저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용률은 2025년 6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3.3%.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잘 봐보세요. 코로나 직전보다 그리고 팬데믹 반등기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야. 코로나 직전에는 네, 채용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용어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좀 용어가 약간 낯설으실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들었던 용어가 대부분 고용률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고용률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약간 또 버스라고 생각해. 버스. 예, 이렇게 버스에 바퀴가 있어. 아니 바퀴가 있는 건 아닌데 이게 버스야, 버스. 삐르릉 삐르릉 빵빵빵빵빵 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버스가 있는데 버스에 사람들이 막 있잖아. 그치? 그게 고용률이야, 고용률. 음. 현재 일자리를 가진 전체 사람의 비율. 현재 일자리를 가진 전체 사람의 비율이에요. 고용률이라는 단어. 예, 여기 영어로 다르죠? 인프리먼트 레이트 해가지고 다르죠? 예. 이 채용률도 영어 다르죠? 예, 딱 보시다시피. 그래서 고용률하고 채용률은 용어가 달라요. 근데 이거 용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셔서 보셔야 돼요. 근데 다음 주에 저기 나잖아요. 고용보고서 발표하잖아요. 근데 고용보고서 발표할 적에 아마 채용률도 체크가 될 거예요. 그 채용률을 주목하셔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용률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재 일자리를 가진 전체 사람의 비율. 됐죠? 채용률은 채용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번 달에 새로 탄 승객. 이번 달에 새로 버스에 올라탔어. 고용이 되신 거죠. 예, 요 이번 달에 새로 탄 승객 이번 달 알겠죠? 이번 달. 예. 그리고 고용률이라는 것은 현재 일자리를 가진 전체 사람의 비율이고요. 해고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번 달에 버스에서 내린 승객. 예. 해고가 된 거죠. 레이오프 된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이번 달에 버스에서 딱 내리신 분들, 네, 해고율이에요, 해고율. 이거 용어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니,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인지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암기하실 필요 없는데, 이 용어 자체가 달라요. 완벽화가 다른 거예요. 예, 근데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할 것은 채용률하고 해고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채용률이 2025년 6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3.3%예요. 근데 코로나 직전에 3.9%였고요. 팬데믹 반등기에도 4.6%였어요. 그러니까 현재 고용률이 어떠냐?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있잖아요. 고용 보고서 보실 거 아니야. 고용 보고서 보시고 나서 그 괜찮아요.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왜곡된 영역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관세 영역도 있고 경기 둔화의 영역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민자를 이제 막는 것도 있고 되게 그 내부적인 상황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경제 지표만 보고 좋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 속속들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건데 어렵진 않잖아. 이게 뭐가 어려워. 네, 3.3%라고요. 그렇죠. 채용률이 낮아요. 해고율
해고율도 어떻게 됐냐면 2025년 6월에 약 1.0%예요. 해고율도 낮죠.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최저치 수준이야. 0.9와 유사해. 그러니까 고용률도 채용률도 낮고 해고율도 낮죠. 그래서 되게 이상한 현상이야. 이게 안 맞아. 이게 보통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노동 시장이 약간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유연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해고가 되고서 다른데 채용이 돼야 되거든. 그렇잖아. 미국 시장은 약간 노동 시장이 유연하자. 해고도 쉽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해고되신 분들이 그냥 해고 수준은 있는 게 아니라 다시금 또 채용도 되고 하잖아요. 근데 채용이 안 돼. 채용이 최저치라고요. 채용이. 문제는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채용이 멈춰 있다고. 3.3%라서 현저히 낮은 상태라고. 이게 핵심이야, 이게. 근데 해고율도 최저치야. 그래서 괜찮아 보여. 뭔가 딱 보기엔 괜찮아 보여. 뭔가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냐면 해고율이 증가한다면 해고율이 1.0%에서 1.3%로 몇 프로만 0. 몇 프로만 딱 증가해 버려도 뭐가 발생하냐면 실업률이 증가해 버려. 왜? 채용을 안 하잖아. 채용을. 이해가 되시겠어요? 채용을 안 한다고. 채용을 해고를 했으면은 만약에 노동시장이 유연해 된다고 한다면은 해고가 됐잖아. 그럼 해고된 사람이 채용이 돼가지고 다른 기업에 취업이 되잖아. 근데 채용이 멈춰 있다고. 근데 해고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경기가 둔화되면 해고율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리고 AI가 인프라가 퍼지게 되면은 사람을 더 이상 써야 될 이유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해고율이 올라간다고. 근데 해고율이 올라가면 채용률도 같이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채용률이 안 올라가고 해고율만 올라가. 그럼 실업률이 발생한다고. 이게 되게 위험한 상태라고요. 이 상태가 엄청나게 위험한 상태라고. 왜? 경기고도 둔화되면 사람 잘라버리는 거니까. 그럼 갑작스럽게 어떻게 발생하냐면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제가 이게 되게 왜 위험한 거냐면 나중에 봐보세요. 이게 어떻게 발생하냐.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그 폭락장이 나온다고. 폭락장이. 팍 떨어져 버려. 팍 떨어져. 이런 식으로 떨어져 버린다고요. 이 갑자기 이게 지금 괜찮아 보여? 경제 지표 괜찮아. 근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해고율이 확 올라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채용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고용 다이나믹, 신규 채용은 둔화됐고 기존 인력을 지키려는 흐름이다. 채용은 멈췄는데 해고는 억제되는 정체 상태. 작은 충격에도 쉽게 실업 급증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불균형한 상태입니다. 불균형 상태. 그래서 8월 연준 의장은 노동시장 환경을 큐리어스, 이상하다, 묘하다라고 규정했다. 공급이 축소된 요인은 이민 제한. 여러분들도 아시죠? 계속 요새 또 이민자분들을 이제 이렇게 가두고 체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부족하다. 노동에 대한 공급이 부족해지고, 그리고 수요 축소 요인은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된 상태. 예.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경기 둔화라는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이 있죠. 이 위험이 현실화되게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노동시장에 이런 그러니까 채용이 정체되어 있고 해고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 이 부분이 만약에 위험으로 현실화된다고 한다면 급격한 해고 증가와 실업률 상승으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2% 목표를 상회하더라도 고용 둔화 리스크가 더 위중하다. 그래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강화됐다는 거죠. 채용률을 보게 되면 채용률이 지금 3.3%인데 다른 연도하고 비교해 봐봐요. 3.9%고 4.6%였어요. 2020년 2월에 2021년 11월에. 근데 지금 최저치예요. 낮은 수야. 팬데믹 전후보다도 낮은 상태. 신규 채용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AI가 좀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AI가 많이 인프라로 제공되다 보니까는 채용률이 증가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뭐 이민자 이렇게 제한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해고율도 보게 되면 해고율도 2021년 이후로 1.0%예요. 여전히 역사적인 저점이다. 노동쟁여두기. 해고도 하지 않아. 해고도 하지 않고 채용도 하지 않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고되는 규모가 몇만 명이냐면 160만 명이잖아. 160만 명이 해고가 되고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6월에 근데 이게 만약 해고율이 이게 이제 1.0%잖아요. 160만 명이 60만 명이죠. 60만 명이 1% 수준이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200만 명이 된다 칩시다. 200만 명이 되게 되면은 이제 해고율이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3%가 되거든요. 1.0%에서 1.3%가 돼. 그러면 몇몇 명이 해고가 되려면 40만 명이 해고가 돼요. 40만 명이 해고가 되면은 이거는 고용 시장에서 되게 충격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해고자가 10만 명이잖아요. 그럼 10만 명은 그럴 수 있다 봐요. 근데 20만 명부터는 경고예요, 경고. 경고 상태고 30만 명은 위험 상태. 그리고 40만 명이 해고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끝난 거. 이거 충격. 그런데 봐보세요. 지금 해고율이 1.0%잖아요. 근데 1.3%, 0.3%만 올라가도요. 200만 명이 해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어떻게 되냐? 경기 침체죠, 뭐. 그냥 경기 침체로 빠져드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보실 적에 뭘 보셔야 되겠어요? 아까 여기 있잖아. 버스. 고용도 중요하지. 고용도 중요한데 실제로 채용이 증가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해고를 했잖아. 그럼 해고는 할 수 있어. 근데 미국 시장은 이게 노동 시장이 유연하기 때문에 해고되신 분이 채용이 돼야 돼. 다른 기업에 가서. 근데 채용도 안 한다니까? 그러면 결국은 채용을 그대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해고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안 받아주잖아. 그럼 이 분들이 그 소득이 없잖아요. 월급을 못 받잖아. 그러면 소득이 없죠. 그러면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지출할 수가 없으니까 돈을. 이해가 되시죠?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되게 웃긴 상태라는 거죠. 채용률도 뭐 3.3% 해가지고 네 최저치라는 날이야. 채용도 잘 안 해. 해고율은 어따? 1.0 해고도 잘 안 해. 하지만 경기 둔화가 와가지고 해고가 시작된다. 예. 그래서 지금 160만 명인데 200만 명으로 해고를 매달 진행을 한다. 근데 그것을 채용을 안 해준다. 그러면 뭐 경기 침체로 그냥 진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채용률을 좀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다. 기업이 불확실성 속에서 기존 인력을 해고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 노동자 쟁여두기. 팬데믹 초기 해고 후 재고용 난항 경험. 인력 유지의 장기적 가치 인식.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뭐냐? 신규 진입자 취업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왜냐면 채용을 안 하니까 채용률이 답보 상태니까 빈번한 이직에 의존하던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장기 실업자 증가, 고용 충격 리스크, 채용률이 낮은 상태에서 문제는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해고율이 증가할 때. 근데 봐보세요. 이게 해고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뭐가 있냐면은 아까 제가 AI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 근데 AI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AI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성장하는 것은 답보 상태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AI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면 다른 산업 분야로 해가지고 융합을 시켜야 되는 거야. AI를 그렇잖아. AI를 자체의 성능을 높이는 것은 이제는 의미가 없어.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 지금 거의 대부분 오픈 소스로 해가지고 다 배포하고 있는데 저기 오픈 AI 쪽도 다 그 AI 그 LMM을 오픈 소스로 다 배포하고 있잖아.
단지 성능이 이제 낮은 것뿐인 거지. 그래서 LM을 못 만드는 회사는 없어. 어차피 그 오픈 소스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지. 그래가지고 이게 AI가 진화되는 게 아니라 성숙기라고. 이제 보급으로 간다고, 보급으로. 그러면 다른 기업에다가 AI를 계속 줄 거 아니야. AI를 접목시켜가지고 융합시켜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AI가 있는데, AI가 많이 보급이 됐는데, 거기서 기존 인력을, 채용을 그대로 놔두겠냐 이거지. 당연히 경기가 둔화되면은, 인력을, 네, 해고하지 않을까요? 예. 비용,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회사의 어떤 경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당연한 원리잖아요. 예. 지금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이게 괜히 맞물려지는 게 아니에요. 해고율이 증가하는데 채용이 증가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되는 게 AI 보급이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그 샘 알트만이 이야기했던 AI 버블이 실제적으로 예전에 닷컴 버블 발생하듯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 이게 해고율하고 AI 보급하고 이게 겹치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습게 볼 영역이 아니에요. 채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해고율이 소폭만 올라가도 순고용이 마이너스로 전환된다.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그렇죠. 뭐 간단하게 본다면은 순고용이란 건데 이 순고용은 이제 실업률하고 연결되는 거잖아. 근데 채용이 있는데 채용은 그대로야. 근데 여기서 해고율이 증가했어. 얘는 그대로인데 얘가 해고율이 증가했어.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니까 그럼 순고용은 어떻게 해? 0보다 줄어들지. 그럼 순고용이 0보다 줄어들면은 그건 뭐예요? 그럼 마이너스잖아. 0보다 작으면은.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실업률이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용, 이게 순고용이잖아. 여러분들 순자산도 그러잖아. 순자산이라는 게 뭐예요? 순자산은 자산에서, 아니, 순자산한 것은 자산에서, 자산 있잖아. 순자산에 가서 자산에서, 자산이 있는데,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순자산이잖아. 자산에서 부채를 빼는 게 순자산이지. 그게 이제, 순자산이 뭐야? 그게 자본이 되는 거지, 자본. 예, 그거 똑같은 거예요. 순고용이라는 것은 채용에서 채용률에서 해고율을 빼게 되면은 그게 순고용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순고용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된다. 마이너스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야? 실업률이 중간되는 거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해고율이 중요하다는 거지. 해고율이. 왜냐면 지금 채용률은 답보 상태니까. 연준이 9월에 선제적으로 완화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치? 이건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거야. 9월에 이제 선제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던 부분이 뭐가 문제냐면은, 아니, 이젠 경제가 안 좋아졌다 이거야. 이제는 이제, 가처분 소득이, 아니,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든다는 거 얘기야. 예. 그리고 그것은 어떤 지표로 볼 수가 있다? 해고율. 그 다음에 금융시장 반응은 성장주. 지금은 괜찮아요.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자체로는 성장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성장주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나중에 고용 충격이 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경기 둔화가 현실화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방어주 쪽으로 주목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거야. 한 가지 포인트는 뭐다? 이번 주에 엔비디아의 실적.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주느냐. 이게 좀 핵심일 거고 긍정적인 인식을 하느냐. 그리고 아니면 뭐 둔화된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성장주는 요번에 그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반짝 단기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엔비디아가 성장이 둔화된다는 조짐이 약간이라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방어주 쪽으로 경기 둔화가 현실화된다고 한다면 방어주 쪽으로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지금 성장 쪽은 올라갈 때마다 익절해야 돼. 내가 만약 성장주가 100%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90% 아니 10% 익절해서 90% 보유. 또 올라가면 또 익절. 또 올라가면 익절. 그럼 익절한 물량을 어디다 옮겨야 된다? 이제는 방어적으로 옮겨야 되는 거야. 슬슬 준비해야지. 예.
채권 시장 단기 금리 하락 전망 반영 2년물 중심 수익률 하락. 이게 좀 안 좋은 거죠. 2년물 중심. 이건 나중에 좀 이야기하고. 현재 미국 노동시장 고용 창출은 거의 멈췄지만 해고도 억제된 불균형한 불안정한 상태이다. 그래서 이제 작은 충격에도 실업이 급증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소비, 투자, 금융시장 전반에 연쇄 충격을 줄 수 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목표 미달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악화를 막기 위해 9월에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시장이 안 좋은 거야. 이거 난리 났어. 어떡할 거야. 시장 근데 이제 지금은 괜찮긴 하겠지. 지금은 이번 주는 뭐 이것도 있잖아. 뭐 한국의 이거 선물 지수 보시게 되면 한국의 선물 지수가 올라갔잖아. 그치? 크게 올라갔지. 뭐 2.21% 올라갔으니까. 하여튼간 뭐 이제 좀 오늘은 이제 뭐 시장은 분위기 괜찮겠지.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 그래서 할인율이잖아.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반영해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네, 현재 가치가 올라갔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해 가지고 반등해서 올라갔다. 하지만 그게 언제 꺾일 수 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미국 시간 수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걸 통해 가지고 엔비디아가 실적이 애매한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살짝 네, 세력들은 이제 물량을 던지기 시작할 거다. 근데 그게 세력들이 물량을 던질 적에 빨리 던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9월 금리 인하니까 그 전까지는 뭐 여유가 있잖아. 그래서 서서히. 항상 그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잖아. 올라간 상태에서 이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위험하진 않아요. 오히려 이 아담 형태로 빠지는 건 위험한 게 아니라 이부 형태로 빠지는 거.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거. 이거는 위험하죠. 이렇게 서서히 하다가 툭 떨어진 거. 이거는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다 던졌다는 얘기야. 물량 뺀 거고 이거는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뺄 수가 없어가서 빠졌다가 다시 올린다고. 그치? 그래서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위험한 거야. 오히려 위에서 그냥 뱅뱅뱅 노는 거. 세력들 개인들한테 물량 떠넘기는 그 기간이 있는 거. 그게 위험한 거지. 뭔 말인지 아시죠? 지금 그런 거 한다면은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 만약에 엔비디아도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직까지는 2부 형태자, 그치? 2부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 실적이 뭐 시장 반응 괜찮았어. 근데 올라가는데 다시 빠져. 근데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가 뭐가 만들어져? 여기가 헤드앤숄더 패턴이 만들어져. 올라갔다가 빠지고 올라가 더 올라가네? 좋아 보여? 그럼 개인들이 확 달라붙지? 그럼 빼. 그러면서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어. 그럼 헤드앤숄더 패턴 만들어지면 그래서 빠지다가 다시 올렸다가 빠지다가 올렸다가 빠지다가 올렸다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뭐. 이해가 되시지?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진짜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일반 개인 투자자는 잘 몰라. 왜? 아니 빠졌다가 올라갔잖아. 뭐 실적 좋게 발표 나서. 근데 그래서 정가 돌파했잖아. 근데 다시 빠져. 이거 뭐지? 다시 올라가. 근데 여기 안 올라가. 이렇게 빠져. 이렇게 돼. 이렇게. 그럼 하락삼각형 패턴 나오지. 그 하락삼각형 패턴 나오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근데 지지는 어디서 지지? 여기서 지지하지. 그러니까 이게 안 빠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게 안 빠지는 거 보지 딱.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올라간 척 하다가 툭 떨어진다고. 어느 순간에. 그럼 여기서 뱅뱅뱅 놀다가 팍 빠졌게.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저거예요. 해고율이 확 증가해버리게 되면은. 그런 현상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함부로 접근할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거죠. 지금 성장주는 올라가면 익절하라. 그럼 익절하면 뭐예요? 그 물량 어쩌래요? 그래 당연히 방어주 쪽. 방어주 쪽에 이제 슬슬 물량 모아가야지. 이해가 되시죠? 당연한 거예요. 이건 뭐 굳이 뭐 제가 이거 방송 시간 내면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당연한 건데 뭐. 그렇지. 네,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거 좀 이야기해드렸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야기 드린 게 여기까지 다 이해했지. 그러면 이제 디테일하게 좀 이야기합시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하나요? 아니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왜냐면 뭐든지 대충대충 없어. 대충대충 해봤자 그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보내는 거야. 주식은 내가 투자해가지고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지. 장난삼아 투자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제대로 알아야지. 알려고 한다면. 왜 정체 상태, 채용, 해고, 왜 정체 상태가 불안정한 균형인가? 지금 상황은 기업들이 사람을 더 뽑지 않고 그렇다고 내보내지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보기엔 안정적이지만 사실상 새로운 일자리의 완충 장치가 없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작은 충격, 관세 부담, 경기 둔화가 생기면은 해고만 늘고 채용은 그대로 있다. 그래서 곧바로 실업률이 튀어오르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해고가 되면은 채용이 되는데 채용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정체 상태는 안정적인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불안정한 균형 상태입니다. 왜 파월이 급격한 해고와 실업률 상승을 경고했는가? 노동시장이 탄력적이라면 일부 기업이 해고해도 다른 기업들이 채용하면서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채용률 자체가 3.3%로 낮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조금만 늘어나도 이를 흡수할 채용의 안전판이 없어서 실업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위험이 현실화되면 급격한 실업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40만 명 추가 실업, 실직, 해고율이 1.0%인데요. 지금은 1.3%, 0.3%만 증가해도 어떻게 된다? 네, 해고율이 1.0%에서 지금 160만 명 해고인데요. 해고율이 1.3%가 되면 200만 명 해고. 숫자만 보면은 0.3%포인트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인원은 40만 명입니다. 미국 노동시장은 거대한 규모라 작은 퍼센트 변화도 수십만 명의 생계에 직접 타격을 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채용률이 낮으니 이 40만 명을 빨리 흡수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작은 해고율 상승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왜 채용률 상황에서 해고율이 증가하게 되면 순고용 마이너스가 되는가? 근데 순고용은 신규 채용이 채용률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해고, 퇴직, 이직하신 분을 빼게 되면 순고용이 나오거든요. 평상시에는 해고가 늘어도 채용이 이를 어느 정도 보완해 줍니다. 하지만 지금은 채용률이 이미 낮아서 해고가 소폭만 늘어나도 채용이 이를 상쇄하지 못합니다. 채용률이 증가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 순간부터 순고용은 0보다 작게 되죠. 그러면 일자리 총량이 줄어드는 상태, 즉 실업이 증가가 시작됩니다. 채용이 둔화된 상태에서 해고율 상승은 훨씬 더 위험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거지. 채용이 둔화된 상태에서 해고율 상승은 훨씬 더 위험한 상태. 왜 채권 시장에서 2년물 중심 수익률 하락 가능성이 큰가? 채권 수익률, 미래 금리 가치를 반영한다. 2년물 국채는 특히 연준의 단기금리 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합니다. 만약에 연준이 노동시장 불안을 이유로 조기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시장은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 보고 2년무의 수익률을 미리 끌어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봐보세요. 여기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 그 연준의 기준금리는 단기금리 정책이죠. 여러분들 그 연준의 기준금리는 단기금리라는 거 아시죠? 단기금리예요. 그래서 단기금리이기 때문에 2년물 수익률에 좀 영향을 주죠.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2년물 국채는 특히 연준의 단기금리 정책을 민감하게 반영을 합니다. 만약에 연준이 노동시장 불안 이유로 조기 금리 인하를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선제적으로 시장은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보고 2년물 수익률을 미리 끌어내립니다. 이게 문제인 거지. 지금 봐봐. 이거 많이 내려갔죠. 봐보세요. 10년물 채권금리는 현재 여기서 움직이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나름대로 여기에서 올라갔다 들어가다 이렇게 했지. 근데 2년물은 어떻게 해요? 2년물은 그냥 내려 꽂아버렸어. 예.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 하에서. 그렇지. 인현물 금리가 인하돼. 근데 금리가 왜 인하돼? 고용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럼 고용 시장이 안 좋았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아니 당연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거잖아. 소득이 줄어들면 경기 침체지 뭐.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경기 침체를 미리 선반영돼 가지고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야. 근데 지금 당장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당장은 위험할 건 아닌데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지 지금은 아이 그렇잖아. 뭐 이번 주 아마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해가지고 반등해서 올라갈 거예요. 뭐 우리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전체적으로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안 좋아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해고율이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더 빠지겠지.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시그널로 봐야지, 시그널로. 그렇잖아. 저 금융시장은 미리 선반영하잖아. 그러니까 여 봐봐. 연준의 노동시장 불안을 이유로 조기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럼 시장은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 보고 2년물 수익률을 미리 끌어내려 버려. 장기물은 경기 전망, 인플레이션 기대 등 더 복합적인 요인 반영이라 움직임이 완만한데 2년물은 이제 바로 선반영 돼버린 거죠. 따라서 노동시장 충격, 연준의 조기금리 인하 기대, 단기물 2년물 금리 하락으로 연결된다. 지금 그렇게 보였잖아.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당장은 성장주가 올라갈 거예요. 반등해서 기준금리 인하했으니까. 근데 올라갈 때 익절을 하시라고. 익절을 하시고 그 물량을 어디다 이제 쟁여둬야 돼? 방어주 쪽으로 쟁여둬야지. 정체 상태, 완충 장치 없는 불안정한 균형이다. 해고율 상승도 수십만 명 실직, 채용률 낮아 흡수 불가, 순고용이 마이너스 된다. 순고용이 마이너스 되면 뭐 실업률 증가하는 거지. 이 구조 때문에 실업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괜찮아 보여, 괜찮아 보여, 괜찮아 보여. 뭐 해고율도 없어, 뭐 채용도 별로 없어. 저 불안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 근데 갑작스럽게 어느 순간 해고가 팡 증가해버려. 그럼 끝난 거지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 주식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은 뭔가 괜찮아 보여서 괜찮아 보여 괜찮아 보인다 팡 증가해버리지. 풍 올라가 버려. 그렇지. 이런 게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잖아. 뭐 주식 그래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 보여 괜찮아 보여 괜찮아 보여 괜찮아 보여 괜찮아 보여 빵. 근데 이미 여기서 세력들은 준비한 거지. 2부 패턴. 어떡할까 여러분들 난리 났어. 네, 이 구조 때문에 실업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연준 금리 인하를 서두르게 만듭니다. 따라서 채권 시장은 2년물 중심으로 수익률 하락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년물 좀 채권 금리하고 10년물 이런 거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것도 보여드릴게. 이제 여러분들 이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0.1%포인트 해고율은 160만 명이거든. 이래 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기준이 있어. 이게 해고율을 나올 때 이게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해고율이 단계가 있거든. 1단계, 2단계, 3단계. 왜냐면 여러분들 40만 명이 해고된다는 게 체감이 안 되잖아. 40만 명이 해고되면 이게 대단한 거야? 그 기준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제 제가 기준을 잡아드리려고 하는데 추가 해고가 어떻게 이제 충격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채용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률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율이 팍 증가하게 될 때 우선은 이제 10만 명 추가 해고가 된다. 그러면 약한 스트레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약한 스트레스. 이건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 해고가 이제 20만 명, 20만 명이 되면 이때부터가 이제 눈에 띄게 약화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순고용이 채용 마이너스 이탈자에서 채용이 얇아 상세가 어렵다. 월급이 끊기는 가구가 단숨에 20만 명 늘며 체감 소비 둔화가 가속화된다. 체감 소비가 가속화된다. 뭐 외식, 여행, 선택 지출 축소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20만 명부터 좀 조심해야 돼. 뭔 말이야지. 그 대신 그런 거 있어. 이거 보실 적에 만약에 채용률도 증가한다라고 한다면은 괜찮을 수 있어. 채용률이 증가하게 되면 해고율이 증가한다도 해고를 다 채용이 받아낼 수 있잖아. 근데 채용률은 정체된 상태에서 해고율이 증가할 때가 문제인 거야. 이해가 되시지? 그리고 30만 명이 된다고 한다면 뚜렷한 약화가 발생한다. 소매 서비스 매출이 꺾이고 중소기업은 채용, 동결, 투자 보류로 대응한다. 그래서 신용카드, 연체, 렌트 지연 등 금융 스트레스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30만 명일 때 뚜렷한 약화. 그래서 40만 명이다. 40만 명이면 충격 구간. 채용이 낮은 상태에서 이 정도 해고 증가는, 그러니까 채용이 답보된 상태에서,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이 낮은 상태에서 이 정도 해고 증가는 순고용 마이너스 전환을 거의 보장한다. 그래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명확하게 증가하고 소비, 기업, 금융 전반의 도미노 현상, 연준의 완화 기대가 강해지며, 그러니까 고용이 이렇게 안 좋아지게 되면 금리를 인하하는 거야. 지금 금리 인하를 좋아할 영역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지금 단기적 반등인 거고, 항상 그렇잖아. 여러분들 그게 있잖아. 뭐가 있냐면, 하락할 때, 이렇게 하락하진 않잖아. 어? 그럼 어떻게 하락해? 올라갔다가, 하락할 때, 이렇게 하락하잖아. 올라갔다가, 올라가지. 그러다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락하지. 물론 나중에 이렇게 떨어지긴 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근데 여하튼 간에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은 경제가 안 좋아진 거야.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경제 안 좋아졌다고. 그러니까 거시경제는 안 좋아지는 게 보이니까는 금리 인하를 말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게 저거잖아. 할인율이 선반영돼 가지고, 할인율이 미래 가치랑 이제 현재 가치에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성장주가 반등해서 올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거야. 두 가지를 나눠서 보시라고. 한 가지는 반등의 관점, 할인율의 반등의 관점인 거고, 그건 일시적인 거잖아. 이게 일시적인 거. 근데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어떻게 되냐면은 봐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럼 할인율 또 금리 인하해. 금리 인하면 또 올라간다고. 봐봐. 지금도 똑같은 구조야.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진 거잖아. 떨어졌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잖아. 그래서 올라가잖아. 그치? 그러면 진짜로 이렇게 하다가 금리 인하를 해. 그러면 올라가겠지. 그러다가 경제가 안 좋아. 그럼 경제가 안 좋다는 거 또 빠지겠지. 그럼 빠지면 또 금리 인하겠지. 그럼 다시 올라가. 또 이제 경제가 안 좋아. 아, 이 금리 인하 해봤자 이거 안 받쳐줘. 그럼 다시 빠진다고. 그러면 또 금리 인하해. 그럼 다시 올라가지. 다시 경제가 안 좋아. 떨어지지. 소비가 둔화돼서. 그럼 다시 금리 인하하면 올라가지. 그냥 이런 현실이야. 이런 현실이 지금. 이런 현상이 말. 그러니까 반등한다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러겠지. 아, 올라가네. 그러면 또 여기서 지지했네요. 그럼 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겠네. 뭐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늘상 있는 거.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내구조들. 순고용 마이너스가 되면 실업률은 어떻게 되는가? 일자리 총량은 실업률 증가한다. 이거는 아시죠? 이건 뭐 이제 40만 명 이건 이야기했고, 이건 됐고, 이건 이제 끝. 그 다음에 또 볼게. 지금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요거까지 좀 볼까요? 여기 이거 한번 쭉 살펴보세요. 이거 쭉 그 지표들 살펴보시게 되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일자리 공석은 많아. 일자리 지금 그러니까 일자리는 많아요. 미국에 일자리가 없다는 게 아니야. 일자리 많은데 채용을 안 해. 그러니까 일자리 공석이 여기 이거 보시면 알아. 이거겠지. 일자리 공석이 지금 여기 있잖아. 오프닝 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잡 오프닝 레이트 일자리는 많아요. 4.4%. 네, 일자리 공석이 4.4%인데 채용률은 지금 3.3%.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 공석률, 기업들이 채워야 할 자리가 많다는 뜻입니다. 채용할 자리는 많어. 즉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이죠. 실제로는 네, 채용률은 4.4%인데 실제로 사람 뽑는 속도는 3.3%야. 뭔가 이상하지. 공석은 많은데 일자리는 많은데
실제로 사람 뽑는 것은 3.3%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불일치는 왜 그런가? 빈자리는 많은데 기업이 실제로 뽑지 않는다는 거야. 원인은 뭐냐? 불확실성, 경기 둔화, 관세 충격 등으로 기업이 뽑을까 말까 하며 주저한다. 공석은 있지. 공석은 있는데 뽑을까 말까, 채용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야. 기술 조건 미스, 구직자가 있지만 기업이 원하는 기술 조건과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인 거야. 지금 이게 AI 시대다 보니까 기존의 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 그 사람 뽑을 수가 없어. AI 시대가 됐으면 사람 내구조가 AI 내구조가 돼야 되잖아. 근데 아니 채용을 해도 뭐 사람만 뽑으면 뭐해. 그 사람이 그 정도의 능력이 돼야지 뽑지. 그러니까 구직자는 있는데 기업이 원하는 기술 조건에 맞지도 않아. 안 뽑아. 안 뽑는다고 안 뽑는다고 죽어라고. 임금 부담. 높은 임금을 감수해야 채용할 수 있는데 기업들이 꺼리고 있다. 지금 약간 임금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예, 임금은 올라간 상태입니다. 자리 광고는 붙여놨는데 실제로 면접 보고 합격시키는 건 줄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답보 상태죠. 답보. 예. 그러니까 되게 웃기긴 하지. 이게 공석은 4.4%인데 채용은 3.3%야. 안 뽑는다고. 해고율 1.0 수치는 괜찮은 수치인가? 역사적으로 졸트보고서 해고율은 0.9에서 1.2 범위에 있으면 낮다, 안정적이다 평가. 그러니까 지금은 안정적인 거야, 해고율은. 팬데믹 초반에는 해고율이 2.0% 넘어 버렸는데 이건 금융위기급 충격으로 간주되었습니다. 2025년 6월 현재는 1.0% 역사적 저점입니다. 근데 항상 그렇지 않나? 봐봐. 뭐든지 저점이 안 좋은 거야, 저점이. 그러면은 이렇게 하다가 빠졌잖아.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해고율이 없어. 거의 해고율이 1.0%야. 안정적이야. 저점이야. 근데 저점이 뭐야? 반등이라고, 반등. 이거 기본적인 원리잖아. 그러니까 조심하셔야지. 역사적 저점 근처라서 기업들이 사람을 내보내지 않고 붙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해고율 1.0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현재 상태는. 문제는 채용률이 증가하잖아. 채용률이 낮아 안전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해고율이 살짝만 올라가도 위험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 이 여러분들 해고율에 대해서 좀 기준을 잡아드릴게. 1.0%니까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예요. 기업이 사람을 붙잡고 있다. 충격이 없으면 괜찮다. 현재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봐봐 되게 웃긴 게 1.0%까지 괜찮은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1.1에서 1.3 딱 이렇게만 돼도 이게 갑자기 뭐가 된다? 주의, 경고 구간은 딱 들어가 버려. 그래서 1.0 수준이면은 괜찮아. 근데 1.1, 1.3 이렇게 살짝살짝 증가하게 되면 그래서 1.3 확 증가해 버리잖아. 끝난 거야 이제. 그래서 1.3 정도 되면 주의 구간, 경고 구간. 10만 명에서 30만 명 해고 추가 발생. 근데 해고를 했는데 채용이 증가하지 않아. 그러면 순고용은 많았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현재 문제는 뭐냐면 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채용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야. 채용률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야. 해고가 됐으면 미국 시장 그렇잖아. 미국 시장은 해고가 됐으면 채용이 돼야 되잖아. 채용이 안 돼. 왜 안 돼? 안 맞잖아. AI 기술에 사람 자체가 적응이 안 되잖아. 다 기존의 그 레거시 기술력 갖고서 레거시 경험만 있는 거잖아. AI 시대로 변했으면 빨리 AI 시대 그 내구조가 돼야 되는데 레거시 내구조야. 그러니까는 뭐 기업들이 채용을 하려도 능력이 안 되는데 채용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상하게 되는 거야. 어그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우리 한국 사람들도 빨리 좀 깨어나야 돼. 세상은 변했는데 자꾸만 레거시 내구조국을 갖고 있으니, 아유. 1.4%에서 1.6% 위험 구간, 실업자가 빠르게 늘기 시작, 소비, 투자 위축, 경기 둔화 가속화된다. 되게 웃기지 않나? 이거 0.4% 증가하는 거야. 해고율이. 그런데 위험 구간을 확 증가해버려. 경기 둔화 가속화되고 있다. 1.7% 심각 위기 구간, 금융위기에
그 다음에 팬데믹급 충격. 실업률이 단기간 급등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봐보시라는 거지. 해고일 보시라. 이거 다 있어. 지표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서 노동통계국에서 봐. 노동통계국에서 봐. 여기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체크하셔야지. 그래서 공성률은 채용률보다 지금 공성률이 4.0%고 채용률이 3.3%야. 그래서 마치 공성률이 있기 때문에 채용이 많이 될 것 같지. 자리는 많지만 기업이 실제로 뽑지 않아. 왜? 안 맞잖아. 그 사람이 그 능력이 안 되잖아. AI 능력이 안 되잖아. 뽑겠어요? 지금 다 AI인데. 해고율 자체는 역사적 저점으로 안정적이다. 하지만 오히려 저점이 위험한 거야. 저점이 안정적인데 올라갈 수 있잖아.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나 지금처럼 채용률이 낮을 땐 해고율이 1.2에서 1.3%만 돼도 경고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난리 났어. 이거 어떡할 거야, 여러분들. 1.5% 이상으로 치솟으면은 본격적 위기로 시장 연준 모두 대응에 나서야 할 수준이다. 약간 올라가도 1.5면 그렇지. 그러면 다 이야기 됐나? 여러분들 공유할 거? 이거 그래서 해고율 이야기한 거지. 해고율 측근. 이거 이야기 그 기준점 딱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해고자 몇십만 명. 왜 40만 명이 왜 충격적인 건지 기준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순고용이란 건 뭐다? 순고용이란 것은 채용 마이너스 해고율. 순고용. 근데 순고용이 이제 채용은 증가하지 않고 채용의 증가율은 증가하지 않고 채용률은 해고율이 반대로 증가해 버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실업자가 증가한다는 거지. 근데 이 정도면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거 다 공유했지.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야, 녹화를 한 40분 정도, 거의 50분 정도 했는데, 근데 이 정도는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의 주제 갖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거지. 그냥 뭐 네트워크만 이야기하고서 아니 뭐 해고 때문에 어째요 저째요 뭐 실업률 어째요 저째요 고용 어째요 저째 해봤자 본인 거가 안 돼. 이렇게 좀 파고들어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위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어떻게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지 알게 되시는 거지. 그래서 아까 이제 이거 다르다. 고용률하고 채용률이 다른 거예요. 예. 하도 이제 워낙 그 고용 보고서만 들으셔가지고요. 고용률하고 채용률 달라요. 그리고 해고율 이렇게 있고. 이거 버스. 예, 버스지? 삐삐삐 가죠. 그리고 이제 40만 명이면 충격 구간이라는 거. 그리고 20만 명이면 이제 여기서부터 눈에 띄게 약화되는 타임입니다. 그리고 뉴욕에 40만 명의 예를 들어서 4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면 가계 소비가 급감하게 되고 기업 투자 채용이 축소되고 금융 불안이 확대되면서 페드 금리 인하 압력 강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내포한 것은 안 좋은 거라고 거시경제에서. 그래서 이제 채용 둔화가 지금 3.4%다. 채용률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 근데 앞으로 채용률이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지. 채용률이 안 올라가는 거지. 채용률이 안 올라가는데 경기 둔화 때문에 해고율이 올라간다. 이게 문제인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채용률도 올라가면 괜찮죠. 근데 안 올라갔을 때 문제인 거지. 지금 안 올라가고 있잖아. 완충 장치 부재하다. 그러니까 해고가 발생했을 때 채용이 돼야 되는데 채용이 지금 답보 상태. 그래서 해고율이 1.3%, 1.0에서 1.3% 증가하게 되면 위험하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순고용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실업자가 급증하며 패드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2년물은 수익률이 떨어질 거다. 그래서 지금 봐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살짝 봐보세요. 나중에 또 이거 대해서 좀 깊게 이야기를 할게요. 이 주제에 대해서 안 맞잖아. 안 맞아. 지금 봐봐. 이게 신용물 채권금리가 4.26이잖아. 그치? 260이지. 4.260이야. 근데 2년물 채권금리가 뭐예요? 3.660이야. 차이가 벌어졌지.
봐봐, 딱 봐도 안 보이나? 예, 숫자만 봐도 그렇고 신용물 채권금리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빠진 거잖아. 여기서 빠진 거죠. 여기에서 뭔 말인지 알죠? 여기서 빠진 거 박스권에서 올라갔다 빠진 거잖아. 근데 2년물은 어떻게 돼? 그냥 내려 꽂아버렸잖아. 2년물 내려 꽂았잖아. 그럼 뭐예요? 선반영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미래가 현재 할인율이라는 것이 적용돼 가지고 금리 인하가 적용돼 가지고 올라간 거죠. 이거는 일시적 현상. 근데 일시적 현상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긴 할 거예요. 집권 당장에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집권 당장에 해고율이 증가하진 않았잖아. 그치? 해고율이 증가되진 않았으니까 집권 당장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해고율이 발생되는 타임이 언제야? 봐봐. 이번 주에 저기 있잖아요. 수요일 날에 엔비디아 있잖아요. 엔비디아 실적. 요걸 한번 이제 주목하시고, 근데 다음 주에 뭐가 있어요? 다음 주에 이제 고용 보고서가 금요일 날 있잖아. 그럼 고용 보고서가 발표할지가 뭘 발표하겠어요? 여기서 이제 실업률이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저 실업률이 아니라 여기에 그 채용률이 나올 거 아니야. 채용률하고 해고율 나올 거 아니야. 요거를 이제 주목하셔서 보셔야지. 이 고용 보고서 요걸 좀 주목하셔서. 왜? 요거는 짧게 움직여도 엄청 영향이 크잖아. 되게 민감한 경제 지표잖아. 근데 채용률이 증가하면 괜찮긴 한데 채용률이 지금 답보 상태니까. 네,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할까요? 이번 시간. 여러분들하고 이제 되게 깊게 좀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과 네트워크 관점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진정성 있게 접근하는 거지. 지금 봐봐. 제가 금리 인하 시점을 벌써 4번이나 4개 주제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관점을 접근하고 있잖아. 그치? 뭐 금리 인하의 그게 뭐가 중요한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된 원인과 앞으로의 파장, 그리고 그 어떤 것을 모니터링 해야 될 것인지, 그게 핵심인 거지. 뭐 금리 인하 뭐 어쩌고저쩌고. 항상 겉모습이지. 속단을 봐야지.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